다음은 평양군 이그나이트 선생입니다. 이그나이트, 불을 붙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5분 안에 지정된 주제에 대한 견해 경험을 20장 내의 슬라이드를 활용해 설명하며 듣는 사람들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소통 방식을 이끄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본교의 각 학년군 대표 선생님들이 블렌디드 러닝 기반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동기에 불을 지피고자 이 자리에 서실 예정입니다.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무대에 올라올 때 따뜻한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교 1학년 조혜미 선생님의 이그나이트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 2학년군 학습사례 발표를 맡은 1학년 교사 조혜미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는 2학년 그리고 올해는 1학년 교사를 담임하면서 2년 동안 연구학교를 진행했고요. 네, 1학년 담임은 5번째입니다. 제가 7살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엄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학년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학년을 계속 하면서 이런 리액션이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음료수 뚜껑 따기 능력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컴퓨터 능력이 많이 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블렌디드 러닝 학교를 운영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이 그림이 작년에 제가 담임했던 2학년 학생이 저희 반 학생이었던 친구가 그려준 건데요. 선생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그려줬어요. 제 모습인데요. 정말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얼굴에 진 주름과 이게 거북목의 디테일까지 굉장히 뛰어난 표현력을 가진 친구였어요. 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문장초등학교 선생님들 모두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지 싶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1학년 블렌디드 러닝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통합교과인 봄, 여름, 가을을 중심으로 국어, 수학,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과를 함께 재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 도구로는 주로 띵커벨 퀴즈, 띵커벨 보드, 클래스팅, 인터넷, 유튜브, 이학습터, 패들렛을 이용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띵커벨 퀴즈였고요. 띵커벨 보드 같은 경우에도 댓글 달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음은 띵커벨 퀴즈를 활용한 수업 영상입니다. 네, 방번호 입력해서 들어오는 것도 익숙하게 잘하고요.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보시면은 요금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패들렛 저희 반 실제로 활용했던 그 페이지예요. 패들렛을 이렇게 개별 탭을 만들어주고 과제 제출이나 작품 업로드를 하는데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과제 제출을 누가 했는지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연수에서 이거 배웠는데요. 아주 강추드립니다. 선생님,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아시죠? 그러면 선생님, 이 노래 언제쯤 나왔는지도 기억하실까요? 이 노래가 나온 것이 바로 2015년도예요. 2015년도는 바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출생한 연도입니다. 우와, 이때 태어난 학생들이 벌써 입학을 하다니 세월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자, 라떼는 전화 받을 때 선생님 손 모양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어떻게 하죠? 요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죠. 그만큼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는 말이에요.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네, 2015년인 1학년 학생들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 부모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컴퓨터를 익숙하게
이용했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 역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매우 능숙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니 선생님 1학년을 데리고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선생님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라인 학습 도구에 더 친근하게 잘 적응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학생들이라도 새로운 온라인 학습 도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제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학년은 새로운 학습 도구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한 가지나 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정도 학습 도구에 집중하셔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커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가정의 협조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디딤학습의 협조가 쉽지가 않아서 과제로 제시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안내를 하시고 가정의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저학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부족한 저도 했으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학년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교실 수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 2학년분 수업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하시고요.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교 3학년 표수경 선생님의 이그나이트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중심으로 블렌디드 러닝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한 3학년 담임교사 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화면에 보이시는 동화 캐릭터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네, 팅커벨. 맞아요. 끝편에 그 동화 속 요정 팅커벨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요정 팅커벨이 팅커벨로 보이지 않고 온라인 도구 띵커벨로 보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께서는 띵커벨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홈페이지에서 띵커벨이라는 탭을 한 번이라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 온라인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1학년 선생님께서 이 블렌디드 러닝을 본 수업에 적용을 하려면은 교사의 인내, 그 다음에 온라인 도구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적절히 연결할 그 본인만의 특기인 에듀테크 도구를 적절히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가 제 수업에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 인내의 시간과 그 다음에 8학년에게 또 비교적 사용이 용이했던 띵커벨을 활용하면서 느꼈던 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좀 딱 봐도 되게 소란스러워 보이죠? 네. 자, 요 소란스러운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냐면은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온라인 도구인데 처음 제가 한번 친구들한테 안내했던 그때 수업 장면입니다. 그때 수업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서 선생님 안 돼요. 나 좀 도와줘. 이 소리 제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띵해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정 팅커벨만 봐도 좀 머리가 띵해져서 띵커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다음 장면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이 모여 있는 친구들 사실 노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거 접속하는지 방법 서로 알려주고 있고 어떻게든 자기들도 그 블렌디드 러닝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저 친구도 정말 엄청 많이 다가왔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친구들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수백 번, 수천 번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블렌디드 러닝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면 교사 인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그만큼 인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블렌디드 러닝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깨달음을 얻은 순간 우리 친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되니까 된다. 근데 된다라고 친구들이 유레카하는 순간부터는 이 도구가 친구들한테 점점 더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서 저희 친구들은 적절히 블렌디드 러닝에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주로 사용했던 에듀테크 도구 띵커벨을 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잠깐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띵커벨에서 워드 클라우드는 보통 학습 동기나 혹은 학습 정리에서 자주 사용했었고요. 띵커벨 보드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이 조사한 내용 혹은 학교에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띵커벨 보드에 올려서 친구들끼리 공유했고 이것은 또 다른 학습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 발표 자료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 온라인 띵커벨 보드를 가지고서 서로 가르치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가르치기 활동을 통해서 저는 또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학습 자료 보드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 띵커벨 퀴즈 문제를 가지고서 친구들이 즐겁게 풉니다. 즐겁게 푸는 이 장면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네. 띵커벨 퀴즈나 혹은 간혹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 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 아주 즐겁게 소리를 내면서 공부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혹은 이렇게 집중해서 띵커벨 보드에 글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녹음을 할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친구들은 제 수업에 온학습과 오토학습이 적절히 블렌딩되어면서 아주 열심히 러닝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선생님께 다시 다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블렌디드 러닝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블렌디드 러닝을 제 수업에 적용하면서 한 가지 단위로 정의해봤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팅커벨이다. 제가 2년 동안 블렌디드 러닝을 제 수업에 적용하면서 정말 머리가 너무 띵했어요. 너무 띵해서 팅커벨이기도 하지만 가끔씩은 피터팬 같은 저희 아이들을 수업의 어떤 그 환상 속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요전 팅커벨과도 같아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이것이 2년 동안 제가 블렌디드 러닝을 제 수업에 적용하면서 해석한 제 나름대로의 정의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월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수업 사례들을 함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6학년 배경민 선생님이 이그나이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 6학년 대표 발표자 6학년 일반 담임 배경빈입니다. 제목이 조금 학생 질문 같죠?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블렌디드 러닝을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학교에 와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거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나름대로 탐구해서 내린 결론은 비대면 수업과 면대면 수업을 결합해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블렌디드 러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블렌디드 러닝을 무작정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이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온라인 수업 도구 및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들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엔트리나 이학습터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도 있기는 하죠. 지금은 많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학교들에서는 1인 1타블렛을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야 한 학년에 한 세트 정도 이렇게 있었죠. 그런 환경 조성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온라인 도구를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책도 사보고 유튜브 보고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도구들은 수업에 쓰려면 일단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또 모두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활용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학생들이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과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찰하게 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조별로 이제 풍속하게 탐구해서 만든 패러디 사진이고요. 다음으로 이건 학생들이 만든 영상 편집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매 놓치 지금까지 이런 야매 놓치는 없었다. 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퀄리티가 전문가다, 혹은 뭐 결과물이 뛰어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고 수업이 끝나도 남아서 학습을 하는, 다르게 말하면 비대면 교육 활동을 알아서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의 의미가 내 생각과는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도구를 이용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결과물 퀄리티를 높이면 흥미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초기 결과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학생들은 정말 기초적인 조작을 통해서 좀 퀄리티가 크게 높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도 흥미가 생기기만 하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아서 배워오고 남아서 혹은 학교 후에 좀 더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즉, 면대면 비대면 수업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는 모습이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블렌디드 러닝에서 요구하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 조성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도구들의 역할 또한 좀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수업 도구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을 실제 적용해 보면서 처음에는 이거 정말 어렵겠다, 시간 정말 오래 걸리겠다,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절하게 다루게 된 순후부터는 같은 시간에 좀 더 효과적이고 집중력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중력 있고 열성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이러한 형태의 수업이 그만큼 학생들의 집중력과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점만으로도 블렌디드 러닝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블렌디드 러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해주신 우리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국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학년 운영 사례 이그나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영국학교 운영 전반과 오늘 참관하신 수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본교 이현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맡은 본교 근무부장 이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한된 시간 동안 원활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먼저 사전에 저희가 질의를 받은 내용 바탕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다 보니 모든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본교에서 사전에 수업한 질의 내용 중 학년 분별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질의를 선정하여 이그나이트 발표를 맡으신 선생님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상 수업에서의 블렌디드 수업 적용 방안, 정규 수업 시행 후 과제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그 실효성과 학생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 연구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 수업 내 블렌디드 수업 적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과에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이끌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힘에 부치는 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 수업 내 블렌디드 러닝이 일반화되려면 먼저 학년 특색을 고려하고 블렌디드 러닝의 주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교과에 블렌디드 러닝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과학, 영어와 같이 개념학습을 사전에 하고 왔을 때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학생 중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과들은 블렌디드 러닝에 적합해서 일상 수업처럼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제 제시를 했을 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로 이학스터를 플랫폼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내주시는 경우에는 이학스터 과제 게시판을 이제 활용하셔서 LMS 기능으로 과제 제출자와 미제출자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과제를 냈을 때 그 실효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평가는 웹상으로 수시적으로 잘 가능한 그런 결과물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학습이 끝난 후에 누적된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에서 항상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주신 연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금호초등학교 박수희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학년의 경우 기자재 활용이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1학년 조혜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학년분 수업 사례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생각보다 온라인 수업 도구를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별 사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4명씩 이렇게 모둠을 만들어서 함께 협력해서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이학스터나 플리스팅의 경우에는 학부모님의 협조를 받아서 가정에서 주로 접속하고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수업 도구든지 처음 사용 방법을 익히기까지는 반복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태초등학교 이재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가정에서 블렌디드 학습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되는 학생 또는 여건은 되나 학생이 참여에 소극적인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학습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3학년 표수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에도 한두 명의 친구들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바쁘셔서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블렌디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따로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교사가 절대 학생이 본인 가정 상황에 대하여 무안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교사가 핀잔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교가 1인 1대에 그 태블릿이 갖추어져 있는 그 제반적 환경도 그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렌디드 학습에 소극적인 친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에 많은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노출시키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영어 학습자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그 영어 미디어적 환경을 노출하는 그 교육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우리 학생들은 생각보다 더 블렌디드 환경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그 일부 우리 아이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충분히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정수초등학교 김수현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려면 라고 제목을 적으셨는데 학습자 주도성 강화를 중점으로 실시한 블렌디드 수업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6학년 배경빈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봤을 때 어떻게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그나이트 발표가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을 것 같지만 첨언을 하자면 주로 사용할 온라인 도구를 선정하셔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로서 저는 사회과 경제단원 들어갈 때 기업 로고 만들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만든 결과물을 수업에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정보도 탐색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도구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이런 블렌디드 수업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구은초등학교 장범석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격 플랫폼 또는 에듀테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교과별 선호 프로그램이나 장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희 연구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학스토어를 주 플랫폼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학스토어를 주 플랫폼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학생 계정을 등록하고 학급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 둘째, 직관적인 학습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셋째,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학습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이학스토어를 주 플랫폼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를 설정한 기준은 각 학년에서 학습 내용에 따라 달라질 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해당 학년과 담임교사가 다루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1순위로 선택을 하고요. 2순위는 활동 목표를 도달하는 데 효율적인지를 고려해서 에듀테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질의를 주신 선생님들 모두 본교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며 사전에 보내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리해서 본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교에서 배부한 자료 또는 본교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유튜브 문장초등학교에서 블렌디드 수업 실천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 연구학교 보고의 지원 담당관이신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박현숙 자격관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시 10분까지 제 시간인데 이 보고에 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단독 말씀을 드릴까 하고 적어온 게 있는데 30분짜리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 보고에 다녀보니까 시간 지나서 하는 거는 단 한 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10분짜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소개하면 좀 깁니다. 아까 교감선생님이 소개했다시피 제가 도교육청에 9월 1일자로 들어가기 전에는 구미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 과장을 해서 오늘 이렇게 거의 몇 분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는 저는 전화 오면은 일단 제 위에 있는 안내판을 먼저 봅니다.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라는 소리가 입에 대서 안내판을 먼저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담당 장학관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학교에 와서 또 첫 인상입니다. 교실 사이에 엄청 더 예쁜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운영위원장님, 교무부장, 연구부장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십니다. 맞죠? 네, 그리고 공통점도 찾았고요. 제가 준비해온 원고가 있는데 그거를 안 읽으려고 시간 맞춰내라고 핸드폰에 이제 제가 소감을 좀 썼습니다. 저는 이 멋진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환기를 자주 합니다. 창문 위에 있는 창문 자주 엽니다. 그렇다고 제 차가 좋은 차는 아닙니다. 창문도 자주 열고, 그다음 집에 가면은
창문도 열고 출근하면 제 뒷자리에 있는 창문이 안 열렸으면 제가 여기다 환기를 되게 이제 즐겨하는 편인데 특히 가을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신 회원님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수업 습관들을 오늘 여기 브랜디드 러닝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걸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에 좀 환기를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에듀테크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 내용에 보면은 사진만 찍으면은 그 병이 무엇인지 피부암, 피부에 뭐가 생기면 사진만 찍으면 그게 피부암인지 흑색종인지 세포암인지 단순 오로진지 이렇게 찍으면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사람 손을 쓰기보다는 더 정밀한 기계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놀랐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교통신호등도 바뀌는 그런 기능도 있답니다.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력서도 자기 장점만 몇 가지 기록하면 자동으로 써주는 기능도 있고요. 물론 통역이 되는 기능은 다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러분한테 해로운 기능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뭐 하나 시청했다, 보다가 말았다, 끝까지 봤다, 뭐 좋아요 눌렀다에 따라서 연결되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컨텐츠나 광고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자전거 타기라면 몇 번만 검색하면은 자전거 관련해서 선전까지 광고까지 다 올라오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새 어디 좀 아파서 그걸 검색했더니만 약 광고가 자꾸 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사이 여러분들 생활에 알고리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본교에서 실시한 이 연구 보고는 정보통신을 좋은 방향으로 학습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데 중점을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까 이그나이트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업이나 학습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 띵할 때까지 고민했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보고자 한다면 모이는 게 여러분들의 수업이고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고 난 뒤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칭찬. 여러분은 칭찬 들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칭찬 들었는 기억이 가장 최초로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칭찬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칭찬을 했는데요. 그때 1971년도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70% 이상이 변호사를 지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변호사 모내기를 하고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새벽에 나가시면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청소 좀 해놓을 수 있나? 이렇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를 했어요. 나름대로는 보이는 곳만 그냥 대충 이렇게 치우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오시더니만 청소를 해줘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 내가 지금 청소하고 밥까지 해야 되는데 네가 청소를 해줘서 내가 너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줄어서 지금 몸은 피곤한데 너 때문에 내가 집안일을 밥을 하고 이런데 참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주는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제가 한 25년 학생 가르쳤지만 칭찬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착하다, 예쁘다, 이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똑똑하다.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착하다, 똑똑하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게 뭐를 칭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제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네, 본교는 스마트 기기 1인당 한 대씩 다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1학년 2학년을 이제 봤어요. 많은 2학년에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뭐죠? 이렇게 빨리 1학년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쓰는지. 그런데 1학년도 그 기기를 쓴다는 것에 놀랐고요. 관련해서 제가 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생겼죠. 그때 교장을 했었어요. 교장을 했는데 제가 그 교장하던 학교에 연구부장이 여기 오늘 보이더라고요. 교장을 했었는데 우리 학교가 좀 커서 코로나19 상황이 생기고 이제 쌍방향 수업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 독일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학년도 쌍방향 수업이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과제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겁없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본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문장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되는 게 보고 내가 겁없이 말했지만 불가능한 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기기 사용에 또 앱 같은 데 들어가는데 약간 수준차는 여전히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학년별로 공동 지도안을 작성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학년별로 수업에 대한 고민도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팁도 많이 주고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학년 선생님이 쌍둥이 어머니신데 라떼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럼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라떼를 조금씩 쓰는데 이거는 이게 나는 그러면 라떼인가? 라떼 따블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핑크벨 이야기도 아마 연세 고경력 선생님은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사용하기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교의 교사 구성진이 전부 젊어서 아마 이 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잘 하신 게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 보고회하고 작품 전시회하고 학부모 공개 수업을 동시에 3가지를 하신 거 맞죠? 네, 동시에 3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수업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또 다 계시지만 본받을 그리고 벤치마킹할 그런 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은 제가 원고를 읽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고전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이 학교의 교육 현장에 성공하느냐 안착하느냐 이건 여러분 완전히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교사는 교육의 핵심적인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교 교육과정 모두에 부담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랜디드 러닝 기반 프로젝트 학습으로 문제 역량 교육이라는 주제로 알차고 성공적인 연구학교 운영 보고에 이르기까지 지난 2년간 많은 분들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지도와 수업 지도의 신뢰를 기대주신 이양호 연구사입니다. 임지선, 전용수 교감선생님, 그리고 수석선생님, 그리고 군의교육청 안정장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년 동안 브랜디드 러닝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문장 초등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수업과 학교 운영을 위해서 뒷받침을 운영과 학부모 대리로 활동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운영 사례가 일반화가 되어서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관님 박준숙 장수관님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새겨들어서 앞으로 블렌디드 러닝 일반화와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훈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청관 소감이나 도움 주실 말씀은 보고서와 함께 동봉된 연구학교 평가표에 작성하시어 보고회장을 나가실 때 저 뒤편에 보면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구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꽂아주시면 앞으로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 블렌디드 수업 연구학교 종결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료를 빛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